암호화폐의 개발과 발전과 도전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길이 평탄치만은 않은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요즘 위태위태하기도 하고 혼돈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개발은 계속되고 도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이더리움 테스트넷 세폴리아의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짜잔 론칭이 되었습니다. 상하이 하드포크 업그레이드의 리허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큰 무대를 올리기 바로 전에 리허설을 하게 되죠. 모든 조명을 다 맞추고 동선까지 다 맞추고 리허설을 합니다. 진짜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테크니컬 리허설, 조명까지 다 맞추고 하는 걸, 그 다음 의상까지 다 입고 하는 게 드레스 리허설입니다. 요번에 테크니컬 리허설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리허설은 골리, 가장 큰 테스트넷입니다. 그게 드레스 리허설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세폴리아 테스트넷에 성공적으로 론칭이 되었는데 벨리더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잘 됐다. 그리고 여기 다음 골리라고 써 있죠. 골리 테스트넷에 제대로 갖춰진 큰 규모의 드레스 리허설을 한다. 그리고 골리 테스트넷에 마저 성공적으로 하드포크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메인넷에 본격적인 막을 올리게 됩니다. 작년에 머지 하드포크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 코인 시장 전체를 견인해가는 그런 이더리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좀 정리정돈을 하면서 뭔가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이더리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이제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7천만 달러의 암호화폐 도네이션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달러로 보낸다든지 원화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현찰로, 돈으로 기존 금융을 이용했을 텐데, 그러면 며칠이 걸립니다. 사람들 길바닥에 나 앉아 있는데 며칠 걸려서 그 돈 가지고 바꿔서 도움을, 구제의 손길을 이렇게 내밀고 하다 보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코인으로 보내니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 바로바로 처리되니까 너무나 효율적이다. 그런 모습을 온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참 의미 있는 하나의 크립토 시장의 획을 긋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도네이션에 가장 많이 사용된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2,800만 달러 넘는 금액이 이더리움으로 기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2,280만 달러, 그 다음이 USDT, USDC, 다이, 이런 순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사용되는 코인, 온 세상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인들의 코인에 대한 시선,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금융 시스템 불평등에 좌절한 미국인 20%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암호화폐 소유자가 한 16% 정도로 조사가 되었는데 갈수록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설문조사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미국 성인의 무려 80%가 금융 시스템이 강력한 이익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고 믿고 있으며 20%는 현재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새로운 설문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코인베이스가 진행을 했는데요.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월 달에 80%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강력한 이익을 부당하게 선호한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67%가 대대적인 변화, 완전한 개편을 요구했다. 일반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코인 투자자만을 상대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인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이 점점 더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코인 회사 말고 다른
설문조사 회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회사 모닝 컨설트라는 이 회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미국 성인 및 암호화폐 투자자가 암호화폐 시장 및 거래소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최근 퍼드와 암호화폐 업계에서 나오는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20%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으며 거의 3분의 1이 내년에 암호화폐를 구매, 판매 또는 거래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근데 올해 하지 왜 내년에 하나? 어쨌든 뭐 내년까지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게 아닌가,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2022년에 어마어마하게 코인 시장이 폭락하고 신뢰를 다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는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지난 12개월 동안 17%에서 20%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최근 시장 혼란이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소매 투자자 신뢰를 흔들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새로 유입되는 인구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미래에 낙관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미국인들은 금융 시스템의 불평등에 좌절하고 변화에 굶주려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뭔가 자유와 평등의 기회를 주려는 게 바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투자자와 젊은 미국인 집단은 여전히 암호화폐가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있는 투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실 텐데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이 현실로 좀 빨리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어쨌든 나이별로 한번 또 이 설문조사를 살펴보자면 조사 결과 Z세대라면 1997년생부터 2013년생까지,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라면 1981년부터 96년생까지를 말합니다. Z세대는 36%가 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는 30%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소유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Z세대는 36%, 밀레니얼 세대는 30%. 자, 그런데 앞으로 향후 12개월간 코인 거래를 계획하는 사람들의 이 퍼센트를 보면 Z세대는 39%, 밀레니얼 세대가 45%입니다. 아무래도 경제력을 더 갖춘 세대이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겠죠.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45%나 투자를 해보겠다. 그런데 이 연령대보다 더 높은 연령대도 있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40대, 50대도 많은데 그분들은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이거보다. 그런 인구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이 암호화폐의 전반적인 방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한 도전, 혁신에 대한 모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프로젝트, 바로 솔라나가 늘 모험적인 그러한 시도를 많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솔라나가 또 다운이 됐습니다. 블록 프로덕션에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 늘어져서 결국은 껐다 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는데,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시도했더니 겨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원래 솔라나가 초당 5,000개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80몇 개까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껐다 킬 수밖에 없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트랜잭션 스피드가 쭉 빠졌다가 겨우 다시 올라섰는데 지금은 원위치로 돌아가긴 했지만 사람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겠죠. 솔라나가 이제는 예전에 그런 백킹이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FTX가 좀 뒤에서 밀어주고 블록이라든지 이런 언론 매체에서 괜찮아, 솔라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이런 삐끗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트랜잭션을 많이 처리했어 이러면서 카바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양치는 소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은 솔라나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데, 시장에 솔라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이제는 안 된다, 더 이상
또 다운이라면 이제는 이제 나 솔라나 포기다 이렇게 등을 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이유를 찾아보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너무나 많은 트랜잭션 이런 밸리데이터들의 너무나 많은 메시지 그리고 투표를 하는 그런 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투표 하나하나가 트랜잭션으로 처리가 됩니다. 솔라나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너무나도 많은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설계의 문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솔라나의 CEO 아나톨리 양코벤코는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한 투표 시스템 이런 것들이야말로 솔라나의 설계 안에서 너무나도 안전하고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그런 설계다. 싱글 자이언트 코럼이라는 건 서로 믿을 수 있는 노드끼리 묶어놓은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그러한 설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하지만 거의 공짜에 가깝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걸 잘못된 설계라고 하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어떠한 설계든 어떠한 이유든 다운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조금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할 텐데 변명이 조금 궁색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나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데요. 이더리움 킬러가 아니고 트랜잭션 킬러다 이런 조롱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솔라나 어떡하나 좀 정면 돌파해야 되겠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헤쳐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솔라나를 지지하는 응원의 목소리가 있고 커뮤니티는 단단합니다. 그래서 솔라나가 추구하려는 여러 모험적인 것들 이뤄낸다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다. 솔라나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솔라나 소식입니다. 솔라나 매장을 뉴욕 한 복판에다가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체험을 하고 솔라나 NFT도 구경하고 솔라나 핸드폰도 보고 또 여러 기본적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많은 일반인들을 블록체인의 세계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매장을 열어서 많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설레임을 안겨주었는데요. 그 솔라나 매장이 안타깝게도 결국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클로즈한다. 뉴욕과 마이애미에 매장을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픈한 지 7개월 만에 결국은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안타깝죠. 자, 솔라나 매장입니다. 여기 가면 이렇게 솔라나 NFT를 직접 보고 만져볼 수도 있고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이렇게 다채롭게 꾸며놨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었던 솔라나. 이 매장을 클로즈하는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솔라나가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 매고 뭔가 비장한 각오로 가야 하는데 이런 솔라나 매장 이런 건 좀 사치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다른 프로젝트가 하고 솔라나는 좀 실리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결정이 아니었나. 이왕이면 이제는 인터넷상에서 똑같은 걸 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비슷한 걸 드립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니까 이제는 실리를 취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솔라나 매장을 클로즈한 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보는데 카페를 열면 어떨까? 그러니까 카페에서 코인으로 다 거래를 하게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좋고 이더리움, XRP, 에이다, 솔라나 뭐든지 다 코인으로만 거래를 하고 커피도 사 먹고 빵도 사 먹고 그리고 코인 하는 분들 다 오셔서 정보 교환도 하고 이 카페 장식은 다 NFT 같은 거 유명한 걸로 딱 걸어놓고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유익한 영상도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제 영상을 딱 틀어놓는 거죠.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딱 이 카페에 오면 코인 관련 정보를 다 접할 수 있다.
오. 그리고 또 게임이 있는데 이런 게임 아시죠? 팩맨. 닌텐도 같은 걸로 한 옛날 게임인데 이거를 심심풀이 게임으로 이렇게 앉아서 하면 이런 점수를 따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셋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를 모으면 이게 비트코인으로 환산돼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슈퍼마리오라고 아시나요? 이런 거. 이렇게 달려가다가 머리로 빵빵 치면 코인 나오고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머리로 빵 박으면 뿅뿅 코인 나옵니다. 이런 코인을 많이 모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걸 비트코인 사토시로 바꿔서 직접 코인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로 스캔을 딱 해서 이걸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게 큰 돈은 아니어도 재미삼아 한 1,000원씩 내고 여기 보이죠? 닌텐도 이런 걸로 한 1,000원씩 내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재밌잖아 이런 거 하면. 여기 보이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QR코드를 스캔 딱 하면 이걸 사토시로 받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 대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카페를 연다면 이거 나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카페 연다면 여러분들 오실까? 제가 막 사인도 해드리고 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잡담이 너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우리가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면서 함께 희망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